그는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어요. Hold up. 그건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왕좌는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그게 바로 야망 넘치는 꼬마 키릴 드미트리예프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푸틴의 측근들은 우리 눈앞에서 혼돈 속에 무너지고 있어. 그의 후계자가 벌인 대규모 정치적 도박이 처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지. 키릴 드미트리는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대신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될 예정이었던 인물이야. 그는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지. 미국이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들의 제재를 발표하자 그는 서둘러 미국으로 갔고 그 후 비밀리에 28개 조항의 평화 계획을 작성했어. 하지만 이 계획이 이제 막 드러났어. 유출된 드미트리예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의 계획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어. 그리고 미국 측이 마치 자기들 계획인 것처럼 발표하게 하겠다는 거야. 이 실패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야. 왜냐하면 라브로프가 다시 돌아와서 공개적으로 키릴 드미트리예프를 비판하며 방역하고 있기 때문이지. 라브로프는 크렘린에서 21년이나 버티려면 비장의 수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비장의 수는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했어. 역유출이야.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10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어. 이 회담의 목적은 러시아의 평화가 아니라 협상을 질질 끌어서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을 계속 공격하려는 거였어. 이 회담 준비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미국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목록을 보냈어. 그래서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고 러시아 최대 두 석유 회사에 제재를 발표했어. 이때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여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았어. 그는 G20 정상회의에 소환돼 대중 앞에서 사라졌어. 이건 키릴에겐 완벽한 기회였지. 이때 그가 등장해. 그는 제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미국에 와서 스티브 위트코프에게 무려 28개의 항목의 평화 계획을 제시하지. 곧 이야기하겠지만 이 평화 계획의 목적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서명하길 원하는 미국의 평화 계획으로 포장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키릴은 조금 성급해졌어. 그는 미국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 직접 엑시오스에 그 계획을 유출했어. 한번 봐봐. 드미트리예프가 이걸 악시오스에 유출했는데 악시오스는 백악관의 우호적인 언론사야. 그리고 그들의 소스인 바라크 라비치와 그의 주요 소스 중 하나인 스티브 위트코프야. 계속해서. 그랬어. 모두가 알고 있고 쿠슈너도 마찬가지야. 그는 이걸 유출하고 세부 사항을 공개해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보여. 왜냐고? 그는 그걸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는 이 거래가 실현되길 원하는 거지. 이건 키릴의 대담한 도박이었어. 하지만 대담한 도박이라는 건 성공했을 때만 칭송받는다는 점이 있지. 만약 실패하면 그건 적들이 너를 공격하는 무기가 돼버려. 그리고 그게 지금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키릴이 왜 이런 평화 협상을 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해. 키릴은 정말 야망이 큰 친구야. 그는 사실 여기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러시아의 국부 펀드를 관리하고 있어. 그건 아주 강력한 자리지만 안타깝게도 드미트리예프에게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 그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대신 러시아 외무장관이 되고 싶어해. 문제는 무엇일까? 라브로프는 그 자리에 21년 동안 있었고 당분간 그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어 보여. 하지만 말이야, 키릴은 라브로프가 마르키 루비오와의 협상에서 실수해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이 취소됐을 때 기회가 왔다고 본 거지. 이때가 바로 그가 움직인 순간이었고 약간의 도움도 받았지. 그의 아내가 푸틴의 딸과 절친이거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어. 사실 같이 학교도 다녔고 지금은 사업 파트너야. 그러니까 라브로프가 실수했을 때 누가 푸틴에게 라브로프가 러시아 외무부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었는지 맞춰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푸틴의 옌게의 딸이었어. 그녀는 푸틴에게 라브로프가 미국과 평화 협정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강경파라고 말했어. 이제 그녀는 유튜버가 아니야. 그녀는 불평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어. 그 해결책은 친구 남편 키릴 드미트리예프였지. 푸틴의 딸은 키릴이 라브로프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라브로프가 고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브로프는 그냥 외교관일 뿐이야. 그는 트럼프나 스티브 위트코프 같은 사업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몰라. 누가 사업가인지 맞춰봐. 키릴?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 공부해서 라브로프보다 미국 문화를 훨씬 잘 이해해. 이제 키릴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 이런 논리만으로는 라브로프를 밀어낼 수 없다는 거야. 푸틴의 딸이 크렘린에서 그를 변호할 때 키릴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어. 그래서 그는 28개 조항 평화 계획을 관철하려고 미국에 온 거야. 키릴은 자신이 성공만 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어.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알다시피 계산 없는 야망의 문제는 그게 정치적 자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야.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제 우리는 키릴의 계획이 유출로 망가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이번 유출은 키릴과 푸틴의 최고 외교 정책 고문인 유리 유샤코프 사이의 통화에서 나온 거야. 지금 화면에서 전체 녹취록을 볼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싶어. 여기서 드미트리가 푸틴의 고문에게 이 문서를 러시아 입장으로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걸 미국인들에게 전달할 거야. 이것들이 단지 비공식적인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측이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계획인 것처럼 제시하도록 할 거야. 그는 미국이 자신의 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종 버전이 자신의 버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그가 말하는 문서는 바로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경찰 계획안이야.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 계획안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것이라고 전 세계가 믿기를 원했어. 이번 통화 유출로 모든 이야기가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느냐는 것이다. 미국 기관들이 한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번 유출에서 미국 관리인 스티브 위트코브도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출자는 유럽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 이제 나는 러시아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생각해봐. 러시아 안에 누가 있지? 누가 키릴이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키릴이 성공하면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잃게 되거든. 세르게이 라브로프 얘기라면 나도 동의해. 그게 이유지. 맞지? 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세르게이도 아주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 기본적으로 이 평화 계획 전체를 미국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비난한 거지. 한번 들어봐. 우리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말장난보다는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몇몇 긍정적이고 유망한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유망한 이니셔티브입니다. 키릴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그의 계획이 공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은 크렘린 이미지를 나쁘게 했고 러시아에서는 크렘린 이미지를 훼손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는 결코 없었고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와 통화한 사람이 이제 이 통화가 실제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러시아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신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방해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했을 가능성은 낮아요. 그들은 지금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촉,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도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프는 다음 주 모스크바 방문에 예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부의 다른 여러 대표들도 함께입니다. 그 통화가 조작인지 실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비트코프와 자주 대화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화 내용은 기밀입니다. 저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논평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서 얻은 거죠? 그들이 듣고 있지만 저도 정말 몰라요. 누군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드미트리에프에 따르면 이는 자금 많고 조직된 악의적 미디어가 그를 공격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미국 언론에 대해 말하던 중이었지만 이제 크렘린 언론도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렘린 TV를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키릴은 야망이 큰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료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창문 근처에 가지 마세요. 지금 당장요. 지난 몇 주 동안 저희 영상 몇 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마 유튜브가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올린 영상 일부를 좋아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유튜브는 전쟁 영상을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다며 제한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자체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구축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검열 없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독립 언론을 지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basicsinsider.com에서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채널과 취재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